미 해병대에 살아있는 전설 로버트 밀러 대령. 그가 7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이유는 보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탈출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버지니아주 전체가 충격적인 소식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영웅이자 미 해병대 1사단의 전설 로버트 밀러 대령이 미국 대형 병원의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단받은 병명은 침묵의 살인마라 불리는 췌장암. 수술조차 까다로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국 최고의 의료진은 그에게 고작 4개월의 시한부를 선고하며 무력하게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대령은 포기하는 대신 모두가 미쳤다고 말하는 비밀스러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사위 준혁의 손을 잡고 14시간 거리의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왜 그런 나라에 가서 고치려 하느냐, 사위의 교활한 계략에 속은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로버트 대령의 눈에도 의심은 가득했습니다. 70년 전 그가 피로 지켜냈던 폐허의 나라가 과연 자신의 생명을 구할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마주한 광경은 강대국 미국조차 상상할 수 없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미국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췌장암 수술을 위해 어떤 은밀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70년 전 한국을 지켰던 노병이 이제는 한국에 의해 생명을 구원받으며 흘린 충격적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 의료계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것, 그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품격 있는 당신의 선택,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동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10억 원을 줘도 3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수술이 한국에선 단 일주일 만에, 그것도 10분의 1 가격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았던 세계. 최강 대국의 영웅이 단 한 장의 시한부 판정지 앞에 무너졌을 때 미국 전역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70년 전 인천 상륙 작전에서 빗발치는 포화를 뚫고 한국을 지켜냈던 미 해병대의 전설 로버트 밀러 대령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조차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정보력을 총동원했지만 정작 그가 발견된 곳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기업에서 수석 보안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서준혁입니다. 15년 전 대학원을 마친 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배우겠다는 포부로 미국으로 건너왔고, 지금은 현지에서 기술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인 아내와 함께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미 해병대 대령으로 30년을 복무하며 베트남과 걸프전의 훈장을 휩쓴 아주 완고한 장인어른 로버트 밀러 대령님이 계십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처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을 때부터 자네 나라, 한국은 우리가 피로 지켜준 가난한 나라일세 라며 은근한 우월감을 내비쳤고,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그저 기술만 조금 아는 동양인 사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강할 것만 같았던 장인어른이 췌장암이라는 잔인한 선고를 받았을 때 그 강철 같던 자존심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료진을 보유했다는 버지니아 주립 대학 병원조차 췌장암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을 대기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통보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장기를 집어삼키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작 국가 영웅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저 번호표를 든 환자로만 취급하며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미국 의료의 비효율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떨리는 주먹을 쥐고 계신 장인 어른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 섞인 콧방귀뿐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암 수술은 당연히 본고장인 미국이 최고라네라며 사위인 저의 말을 농담으로 치부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료계 역시 한국 같은 나라가 암 정복의 핵심 기술을 가졌을 리 없다며 얕보고 있었기에 장인 어른의 불신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인 어른께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력이 아니라 속도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의료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피력하자 장인 어른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한국이 구축한
기적 같은 의료 시스템의 실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준 원조로 일어선 나라가 자신들의 기술력을 추월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술 전문가인 제 안목과 사위로서의 목숨을 건 맹세 끝에 로버트 대령은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미국 내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장교들은 사위의 감언이설에 속아 후진적인 의료 환경으로 떠난다며 조롱 섞인 보도를 내보냈고 파격적인 치료법을 찾아 떠난다는 소문은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대령이 한국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미국 의료계의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고 전 세계를 경악시킬 압도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병을 고친 기적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전 세계를 참교육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장인 어른이 한국 병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하게 된 풍경은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도 본 적 없는 미래 도시 같은 최첨단 시스템이었으며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밝혀질 한국 의료의 진짜 무기는 미국이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실태를 폭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왜 전 세계 의료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완벽하게 증명해낼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될 한국만의 독보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수술의 실체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충격적인 감동을 선사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장인 어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공항 밖으로 나서는 노병의 눈에는 70년 전 자신이 지켜냈던 폐허의 흔적 대신 거대하고 화려한 빌딩 숲이 가득했지만 그는 이것을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기루일 뿐이라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 병원에서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무력감이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대한 불신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장인 어른은 차 안에서도 연신 미국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사위의 고집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도박을 하고 있다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졌고 수학이 넘어 미국 지인들은 한국의 의료 수준을 비웃으며 그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8시 서울의 대형 대학 병원 로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장인 어른의 완고한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평생 봐왔던 미국의 병원들은 낡은 서류 뭉치와 느릿느릿한 행정 절차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한국의 병원은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미래 도시의 관제센터와 같았습니다. 장인 어른은 로비 곳곳에서 환자들을 안내하는 최첨단 무인 로봇과 단 1초 만에 모든 진료 예약이 확인되는 무인 단말기를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검사 하나를 예약하는 데만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최소 2주는 대기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병원에 들어온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곧바로 전신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전 내내 장인 어른은 톱니 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한국의 검사 시스템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CT 촬영 그리고 내시경까지 모든 검사가 별도의 이동 시간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각 검사실 앞에는 대기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검사실을 옮길 때마다 시계를 확인하며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냐며 혹시 나를 위해 병원 전체가 조작된 연극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엉뚱한 의심까지 할 정도로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오후 4시에 찾아왔습니다. 오전 검사 결과가 모두 나왔다는 메시지를 받고 진료실로 들어서자마자 의사는 장인 어른의 상태를 3차원 영상으로 분석하며 3일 뒤 수술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미국에서도 3개월을 기다리라고 한 병을 어떻게 만 하루 만에 수술까지 잡느냐며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속도라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는 이 속도가 부실 진료의 증거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모니터에 띄운 수치들은 장인 어른의 모든 상식을 밑바닥부터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섞인 의심을 쏟아내던 장인 어른 앞에 한국의 의료진은 조용히 전 세계가 공인한 실제 지표들을 내놓았습니다. 장인 어른이 사위인 저를 따라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미국의 주치의는 한국의 기록은 마케팅을 위한 통계적 오류일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실제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란셋과 미국 의학협회지 등에 보고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장인 어른의 눈은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암 생존율은 이미 미국과 일본을 앞질러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위암과 대장암 분야에서는 생존율이 70%를 상회하며
미국보다 무려 10%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학술적으로 이미 증명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장인 어른은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미해병대의 첨단 정찰 자산보다 더 정밀하게 자신의 몸속을 들여다보는 한국의 인공지능 진단 기술을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교과서적인 데이터와 낡은 장비에 안주할 때 한국은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의료를 결합한 전 세계 의학의 종가로 거듭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병동 내부에 구축된 사물 인터넷 기반의 환자 안전 관리 시스템은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기도 전에 의료진이 먼저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미국의 노후한 병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투명하고 정밀한 의료 행정에 완전히 압도당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구 언론들이 한국의 의료를 그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유명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의사들이 수술 기법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는 의료의 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졌던 우월감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사위인 제 손을 잡으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술을 집도하며 쌓은 정밀한 손기술은 미국이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도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이었습니다. 이제 장인 어른은 의심이 아닌 경외감을 품은 채 수술실로 향하는 이동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를 태운 침대가 수술실에 굳게 닫힌 자동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수술실 안에서는 미국 백악관 정보국조차 보고를 받고 경악하게 될 대한민국 의료의 진정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 해병대 전설의 수술 소식을 접한 미국의 의료 자문단은 여전히 한국의 실력을 의심하며 혹시 모를 기술적 한계를 포착해내겠다는 태도로 실시간 원격 참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내부에서 펼쳐진 광경은 그들의 비아냥을 단 몇 분 만에 경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날 집도된 수술은 한국이 전 세계적 표준을 이끌고 있는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활용한 미세 절제 수술이었습니다. 의사의 투박한 손이 아닌 머리카락보다 가는 로봇 팔이 췌장, 깊숙한 곳에 암세포만 자석처럼 끌어당겨 도려내는 광경에 원격 참관하던 미국 의사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사람의 손보다 10배 이상 확대된 고해상도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며 마치 마법을 부리듯 단 몇 밀리미터의 오차도 없이 암세포를 분리해냈습니다. 로봇의 팔을 자신의 손가락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깊은 곳의 혈관까지 0.1 단위로 정밀하게 봉합하는 실제 기술력 앞에 미국의 자문단은 단체로 숨을 죽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 수술 중에 적용된 실시간 형광 조영술 기술이었습니다. 특수 시약을 통해 암세포와 정상 조직을 각기 다른 색으로 빛나게 만드는 이 기술은 마치 어두운 밤길에 내비게이션을 켠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로봇 수술팀은 그 형광 가이드를 따라 오직 암 조직만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미국의 한 자문위원은 모니터에 비친 선명한 시야와 한국 의사의 군더더기 없는 손놀림을 보며 이것이 정령 녹화본이 아닌 실시간 상황이 맞습니까? 라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술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대기실 모니터에 표시된 장인 어른의 데이터는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출혈량이 종이컵 반 컵도 되지 않습니다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확인한 미국 자문단 사이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8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던 대작전은 한국 의료진의 정밀한 속도전 끝에 단 3시간 만에 완벽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교수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종양은 한 점의 오차 없이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모니터 너머로 망연자실해 있던 미국의 자문단을 향해 속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기술적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의식을 회복한 노병이 눈을 뜨는 순간 그는 미국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한국만의 또 다른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장인 어른은 가장 먼저 자신의 배 위를 더듬었습니다. 평생 전쟁터를 누비며 수많은 전후의 개복 수술 흉터를 봐왔던 그는 췌장암이라는 대수술 끝에 남은 것이 고작 작은 구멍 5개뿐이라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 정말 내 몸속에서 전쟁이 끝난 게 맞나?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지? 노병의 눈에는 첨단 의술에 대한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인 어른을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기계적인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숨소리 하나조차 놓치지 않는 한국 간호진의 헌신적인 밀착 케어, 즉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사실 미국 시스템에 익숙한 장인 어른에게 병원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환자를 관리하느라 호출 버튼을 누르고 20분을 기다려야 물 한 잔을 얻어 마시는 게 상식입니다. 차가운 기계와 건조한 업무 처리만이 가득한 곳이죠. 그러나 한국의 병동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밤사이 장인 어른이 가벼운 기침을 딱 한 번 했을 뿐인데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며 장인 어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죠. 장인 어른은 그 순간 미국 병원의 차가운 기계 소리 대신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마음을 읽은 듯 다가와 자세를 교정해주고 통증 수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편해지실 거예요 라고 속삭이는 간호사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팁을 바라는 가식적인 친절이 아닌 진심이 담긴 그들의 손길에 장인 어른은 이것이 바로 제가 말했던 한국 특유의 정이라는 것인지 연신 물으셨습니다. 특히 사위인 제가 병실 간이 침대에서 밤을 지새우며 곁을 지키는 모습은 장인 어른에게 평생 겪어보지 못한 문화적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부모가 아파도 요양원이나 전문 간병인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미덕이라 여겨지는 미국과 달리 저는 장인 어른의 발을 따뜻한 수건으로 직접 닦아드리며 한국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어느 날 밤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던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장인 어른이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준혁, 자네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미국에선 자식들도 이렇게 안 하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아프면 곁을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장인 어른은 이제 제게 남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니까요. 제 작은 신음소리에도 곧바로 일어나 이불을 덮어드리는 제 손을 잡으며 강철 같던 노병은 결국 참아왔던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장인 어른은 그날 밤 미국에 있는 해병대 동료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들 잘 듣게. 미국 병원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병원에는 인간의 영혼과 가족이 있네. 나는 지금 이곳에서 병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받고 있어.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미국 본토에 타전되었습니다. 수술 성공을 믿지 못했던 미국인들은 집단적인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술 일주일 만에 스스로 병원 복도를 걷고 한국의 정성이 듬뿍 담긴 곰탕과 보양식을 먹으며 활짝 웃는 노병의 모습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외감 섞인 찬사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 존중의 의료가 한국에 살아있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수만 건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장인 어른이 한국에서 마주한 진짜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병원 원무과에서 최종 정산서를 받아든 장인 어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금액의 소수점이나 숫자 0이 하나 빠진 것이 아니냐며 몇 번이나 돋보기를 고쳐 쓰던 그의 손에는 미국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영수증 한 장이 불러올 파라는 펜타곤의 자존심마저 뿌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병원 침대에 앉아 품 안에서 낡은 가죽 서류철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 버지니아의 변호사를 통해 급하게 준비한 자산 매각 위임장과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췌장암이라는 치명적인 질병 앞에서 의료보험의 사각지대가 악명 높은 미국 시스템을 견뎌내려면 평생 일궈온 집과 해병대, 연금 전부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병은 사위인 제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해 수술비를 마련할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한국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무과 직원이 건넨 정산서를 확인한 순간 장인 어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쳐 쓰고 숫자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저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준혁, 이게 정말 내 수술비가 맞나? 정산 직원이 실수한 게 분명해. 영영이 하나, 아니 최소 2개는 빠진 것 같네. 미국이었다면 10억 원이 넘게 나왔을 청구서가 어떻게 이 정도일 수 있단 말인가. 장인 어른은 외국인 신분이라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된 금액은 미국의 예상 견적에 비해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님, 한국의 의료수가 시스템은 생명을 살리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가 전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청구된 정액이 맞습니다. 라고 설명해드렸지만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집 매각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들을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허탈한 듯 그러나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로 나직이 읊조리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람 살리는 일을 장사로 하지 않는군.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미국의 병원이 아닌 한국의 병원이 지켜주었어. 이 영수증의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인 어른은 즉시 영수증 사진을 찍어 미국의 전직 고위 장성들이 모인 퇴역 군인회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타전되자마자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의 의료 기술이 자본의 논리에 휘둘릴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기술을 유지하면서 비용의 기적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자성 섞인 비판이 폭주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보건 관료들조차 대한민국이 구축한 고효율 의료 전달 체계와 투명한 비용, 산정 방식을 분석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장인 어른은 퇴원을 준비하며 병원 곳곳에 선진 인프라를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로봇이 약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류하여 각 병동으로 배달하는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키오스크 안내기를 보며 그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을 70년 전 자신이 구원한 나라가 아니라 거꾸로 미국이 배워야 할 미래 모델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노병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시혜적인 우월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경제적 파산의 위기에서 구해냈으며 인간으로서의 품위까지 완벽하게 회복시켜준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경외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퇴원 수속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병원 로비로 나선 순간 수술을 집도했던 교수님과 밤낮으로 등을 쓸어주던 간호사들이 바쁜 일과 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장인 어른의 앞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얀 가운 가슴팍에 달린 작은 표식을 발견한 순간 노병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릴 만큼 큰 충격을 받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기술과 비용의 기적을 넘어선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위대한 보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로비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춘 이유는 교수님과 간호사들의 가슴에 달린 작은 태극기 비둘기 배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정한 참전용사 예우의 달을 맞아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착용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비록 병원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 표식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이 70년 전 이 땅을 위해 총을 들었던 19살의 해병대원 로버트 밀러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수술을 집도했던 박 교수님이 다가와 장인 어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았습니다. 교수님은 평소에 냉철한 의사의 모습이 아닌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진심을 담아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대령님, 70년 전 당신이 포화 속에서 이 땅을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이 나라의 의술로 이제야 대령님을 고쳐드릴 수 있게 되어 저희는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의무이자 대한민국이 드리는 작은 보답입니다. 이 말은 제 통역을 통해 전달되었고 그 순간 장인 어른의 눈시울은 걷잡을 수 없이 붉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저 병든 은퇴 장교이자 수술 순번을 기다리는 환자에 불과했던 그가 이곳 한국에서는 국가의 은인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인 어른은 평생 수많은 전투에서 훈장을 받았지만 자신을 살려준 의사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을 받는 기분이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사실 한국의 보훈 시스템은 이미 장인 어른이 입국할 때부터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위인 제가 예약 과정에서 장인 어른의 참전 이력을 언급하자 병원 측은 이를 국가보훈처와 공유했고 정부는 유엔 참전용사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우선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서 장인 어른을 경악하게 했던 그 합리적인 수술비조차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와 병원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적용한 특별 감면 혜택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포함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헌신에 대해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한국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백발의 노병을 향해 정중한 목례를 건네거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다가와 장인 어른의 손을 잡으며 땡큐라고 짧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이 낯선 나라의 시민들이 보여주는 집단적인 존경심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 보였습니다. 미국 의료계가 한국을 의료기술만 좋은 나라라고 비하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어느 강대국도 흉내낼 수 없는 보훈의 의료라는 독보적인 경지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장인 어른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의 의사들이 잠을 아껴가며 수술대에 오르는지, 왜 간호사들이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자신들을 도와준 세계에 보답하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지지 않겠다는 강인한 민족적 의지와 따뜻한 정의 의료라는 시스템 안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도착했을 때 장인 어른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당당히 섰습니다. 그는 입국대에 무력했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되찾고 자존감을 회복한 진정한 해병대 대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 멀리 보이는 대형 태극기를 향해 70년 전 인천 상륙작전의 그날처럼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장인 어른은 제 어깨를 꽉 쥐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준혁아, 나는 오늘 기술에 놀라고 사람에 울었다.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구나. 그 나직한 목소리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백악관과 펜타곤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 수많은 취재진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긴장 섞인 눈빛으로 입구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사실상 마지막 여행을 떠났던 미 해병대의 전설 로버트 밀러 대령이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나타난 그의 모습에 공항 전체는 일시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휠체어의 의지에 떠났던 노병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입국장을 걸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에 창백했던 안색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한 혈색과 강건한 눈빛을 되찾은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생생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CNN과 폭스뉴스를 통해 미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몰려드는 마이크 앞에서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 죽으러 떠났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포기했던 내 생명을 한국은 단 일주일 만에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백악관과 펜타곤의 안보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를 자부하던 미국의 자존심이 사위의 나라 대한민국에 의해 완전히 재정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귀환 이후 펜타곤은 극비리의 특별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로버트 대령을 살려낸 한국 의료의 실체가 단순히 운인지 아니면 미국이 놓치고 있는 압도적인 시스템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 AI 기반의 정밀 진단과 숙련된 전문의들의 유기적인 협진 체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의료 행정 시스템을 완벽하게 결합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미국 의료진이 한국은 그저 운 좋게 최신 장비를 샀을 뿐이라고 비하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그 장비를 넘어서는 독보적인 운영 기술과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인 어른은 퇴역 군인 강연회와 국방부 자문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간호사가 건넸던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사위가 발을 닦아주던 그 밤의 온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영웅으로 대우하며 고개를 숙였던 한국 의사들의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단순히 로봇 수술 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겠다는 그들의 무서운 집념과 자신들을 도와준 이들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그들의 깊은 정이 오늘날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 전반에 거대한 K-메디컬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미국 환자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시작했고, 하버드와 존스 홉킨스 같은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거꾸로 한국의 대학병원을 찾아와 수술 기법을 배우고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역전된 의료 종가라 부르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의료의 새로운 표준 스탠더드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장인 어른은 저를 부를 때 더 이상 기술 좀 아는 동양인 사위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생명을 구한 위대한 나라에서 온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며 저를 꽉 껴안아 주십니다. 장인 어른의 서재에는 이제 미 해병대 훈장 옆에 한국 병원에서 선물 받은 그 작은 태극기 비둘기 배지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배지를 닦으며 자신이 지켜낸 나라가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기술의 완벽함을 넘어 인간의 진심으로 전 세계를 참교육한 대한민국의 의료.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품격과 진심이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감동의 서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심장이 되어 지구촌 곳곳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